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산 INT. 오늘 점상 같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굉장히 빨리 갔는데,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트가 점상 갈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어떤 차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베이스의 확실한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에 맞춤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뜯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수산 INT 어떤 종목인가 싶어서 제가 봤는데요. 일단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예. IT 업종은 거품이 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 팔아도 솔루션 하나 팔아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거품이 많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1190억이죠? 어제 기준으로.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매출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T 업종은 거품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뭐 일반 제조업 같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많지 않은데 IT 업종은 좀 거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여기 영업이익률 예, 26, 16, 17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천원치를 팔았을 때 170원, 174원을 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대 10 정도 되면 그러니까 1000원 팔아가지고 100원 남기면 장사 잘한 거라고 하는데 비교적 장사도 잘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분율 한번 보십시오. 지분율이 참 깜짝 놀랄 노자네요. 지분율이 51.85잖아요. 51.85인데 정보현 9.92, 정은주 9.63, 안정재 9.58, 정석현 9.3, 정은하 9.04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보면 딱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시들만 있다 이런 의미고 중간에 한 분 안정재라는 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지분을 가졌다 이런 의심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9.92, 9.63, 9.58, 뭐 9.34, 9.04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지만 어떤 그 순서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큰형은 9.92, 뭐 작은형은 9.63, 뭐 셋째는 9.58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나는데 한마디로 가족들이 가져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 공시자료 한번 뒤져보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족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속뜻이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음,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지분 구조가 명확하게 딱 갈려져 가지고 딱딱딱딱 나눠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회사가 나쁘면 이렇게 같이 망하게끔 다 들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뜻이죠. 같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도 될 정도로 회사가 좋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구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가 뭐 10조라 그랬나요? 상속세가 10조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 너무 세다. 어, 상속 두세 번만 하면 상속 두 번, 세 번만 하면 회사 뺏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분 구조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수 있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증여세를 10조를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10조를 내게 된 이유가 예, 제가 그냥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왜 10조를 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너무 올라서 10조를 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격에 정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3,000원일 때 그냥 만 원일 때 정리를 하게 되면 한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조만 내서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82,900원인데 이때 정의를 냈을 때 10조라 치면 대략 여기 있네요. 8,220원.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조 냈으면 여기서는 1조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기업들의 이제 미스가 뭐냐면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정리를 해줘 버려야 되고 또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수산 아이엔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장 이후에 지금 점상까지 올랐는데
이미 지분 구조가 조절이 끝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회사 사정이 밝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세금 낼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계속 올라도 얘네들은 뭐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되고 현재 그런 게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분 구조, 그다음에 IT 업종, 뭐 거품이 많은 거,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7%, 10% 이상 된다라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업종 자체가 IT 업종이니까 이거 뭐 세락가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베이스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두시고, 그다음 제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2016년도 보세요. 2016년도에 10월 11일 날 11,500원이 네, 물량이 상장되게 있습니다. 그죠? 11,500원. 그래서 11,500원에 딱 줄을 딱 그어 놓습니다. 11,500원. 대략 대략 그었습니다. 11,500원. 정확하게 끌 줄도 아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그어 볼까요? 예. 언제 제가 상한가를 예상하는 가격을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30% 계산도 못하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던데, 아무튼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자, 11,500원 딱 끄었습니다. 딱 11,500원 이 선 껐습니다. 그죠? 11,500원 딱 끄어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1,500원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했을 당시에 시가가 11,500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가가 11,500원. 딱 보합이 나온 거죠. 보합이 나와서 상한가를 딱 갔습니다. 상한가를 딱 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눌러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큰 요동은 없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500원을 들락날락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도 차트 볼 때 이거 노림수가 있는데 11,500원 물량이 욕심내나 보다. 자, 다시요. 11,500원 물량이 욕심을 내고 있나 보다. 이거 돌파하면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돌파 안 하대요. 안 하고 밑으로 꾹 내려가더니 보세요. 11,500원 근처에 뚝 맞고 떨어지고,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그 뚝 맞고 떨어지고, 돌파했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도 제가 야, 이거 11,500원 돌파하면 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간 한참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저도 잊혀져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도 너무 급격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가볍게 매출을 봤더니 그냥 별로 안 돼가지고 패스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세요. 11,500원 이 선이죠? 11,500원 이 선입니다. 근데 이 11,500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500원에, 예, 이 상한가 나왔을 때도 11,500원의 물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들은 올라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11,000원 올라왔으면 11,500원의 물량이 처음에 신규 상장된 물량이 있던 자리인 거죠. 있던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했다가 거래량이 별로 없죠. 거래량 없이 조정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500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자, 11,500원은 지키는 듯 하다가 깼다가 돌파했다가 이런 짓거리들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급등 직전에 나타나는 우리만의 노하우들이 차트 베이스에 숨어 있죠. 자, 가열, 소외, 은밀. 이건 이제 우리 이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거는 패스하시고. 어쨌거나, 어제 상을 딱 쳤고, 오늘 점을 갔잖아요? 그럼 점을 갔으면 여기 시점에 간 신고가. 점을 간 이 신고가 한번 보세요. 신고가. 이 신고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점상하고 신고가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종목에 손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정말 맞죠? 현재 이 종목에 손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차트 베이스고, 그리고 11,500원의 물량은 이미 장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장악이 됐고, 상장되어 있던 물량들을 쓸어 담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쓸어 담았을 사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략 1년, 2년, 3년, 4년 남짓 하고 나니까 4년 남짓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4년 지나니까는 지금 몇 더블을 가는 겁니까, 그죠? 이런 더블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주식 사가지고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뭐 9시 10분에 사가지고 9시 11분에 팔고, 또 아니면 뭐 몇 개월 들고 있다가 빠지면 손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것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해도 옛날에 뭐 상가세를 받아먹어도 연간 12%, 뭐 연간 10%, 8%이 정도만 돼도 수익이 잘 난다고 그쪽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큰 돈 가진 사람들은. 연간 수익률 7%, 8%, 뭐 10%면 괜찮은 거거든요. 4년의 인고 끝에 지금 뽑아놓은 어떤 차트? 대단한 차트다. 이런 의미죠. 그러고 보세요.
세력이란 존재가 이게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얘들은 지금 물량 매집을 다 했나요, 안 했나요? 물량 매집 싹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량 매집이 싹 다 되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아니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미쳤다고 이 점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물량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공격할 근거가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보합 근처에 나와도 공격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다 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팔아먹는 행위가 나오겠죠. 팔아먹는 행위는 뭡니까 여러분? 팔아먹는 행위. 예, 간단하죠. 위로 오르면서 팔고 두드러 패면 팔고, 그러면 하락하면 또 덜 팔면 밀어 올리고, 파는 행위가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뭐죠? 미친 흔들기가 나온다. 고전에서는 그 미친 흔들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팔아먹을 때. 거래 없이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큰 흔들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위로 솟구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하면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점상 같기 때문에 부러운 주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좋은 자리에만 공략만 잘 해준다, 한 번 이상의 수익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의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675만 주입니다. 675만 주인데 아까 대주주 지분율이 몇 %였습니까 여러분? 대주주 지분율이, 예, 여기 있습니다. 51.85죠. 그럼 대략 50%라고 봅시다. 50%. 그러면 유통주수는 335만 주 정도? 330 뭐 5만 몇천 주 이렇게 되겠죠. 그죠? 337만 주? 그죠? 뭐 이 정도 되겠죠. 337만 주.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물량이 337만 주. 수량이 작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수량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게 670만 주가 아니라 6,700만 주였다면 팔아먹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량적으로는 330 몇만 주지만 금액적으로는 오늘 또 점상 갔으니까 30% 오르면 대략 한 1,500억 넘겠네. 그죠? 1,500억 중에 한 750억치 정도만 팔아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덩치가 3천억, 4천억, 5천억 뭐 조 이렇게 돼버렸으면 더 특급주인데, 시총이 좀 작고 유통주수가 조금 작은 것이 우리한테는 뭐다? 약간의 좀 마이너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 차트 베이스는, 수산 INT의 차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가져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시고, 또 추가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좋은 자리 들어가서 좋은 자리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꼭대기 들어가가지고 하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하에 매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자 하는 자리 하한가 들어가서 올라가면 파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공격해야 되는 자리는요, 저 꼭대기가 아니라 죽자고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 죽자고 들어간 자리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본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일 이만큼 들어서 하한가 갖다 칩시다. 그럼 죽자고 들어가는 거죠. 죽자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손실 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본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자고 들어가는 자리가 오히려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실컷 다 팔아버리고 떨어진 걸 갖다가 그 죽자고 들어가면 그건 진짜 죽습니다. 아시겠죠? 다 팔지 못하고 떨어진 자리가 이 죽자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싹 다 팔고 떨어진 자리에 그 죽자고 들어가면 그건 진짜 죽습니다.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1권, 이거는 비매품이고요. 1권, 3권, 주식 투자 마음을 다스려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 좋은 내용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있죠. 이 책 속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보스탁 사이트 오시면 좋은 강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수익 많이 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